이재명 정부가 말이죠. 그 생명선을 자의적으로 끊는 순간 대한민국은 고립됩니다. 국방은 붕괴됩니다. 젊은 여성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들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를 방기한 투표의 대가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이재명이 강력한 정부의 탄생을 알렸다라고 하지만 형편없는 정부다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트럼프의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이재명에게 축전을 보낸 나라는 중국 정도? 중국도 축하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제대로 노선 정리해 쉐쉐 이놈의 쉐기야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정말 이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이 없었다. 이건 단순한 누락 아닙니다.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로 저는 읽어지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한미동맹의 상징이 초청되지 않았다라는 건 이재명 정부 대놓고 반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펼쳐낼 외교 노선은 미국이 아닌 중국과 북한으로 돌리겠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의 반미 외교 폭주는 무엇을 만들까? 주한미군 철수를 만들겠죠. 주한미군 철수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전쟁의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그만큼의 공백이 생긴다라면 대한민국은 충원을 해야 되겠죠. 진짜 대한민국 여성 징집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취임 후에 이틀이 지나도록 백악관은 단 한 줄의 축전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바이든 측조차 침묵 중이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이 동북아, 이 중국에 관해서는 그대의 말을 전적으로 믿겠다라고 했던 트럼프의 신임을 받는 고든창이 X 트위터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방금 끝난 한국 선거에는 수많은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이재명을 축하하는 것을 보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인한 대한민국 부정선거 수혜자 이재명한테 외국 정부들은 축하 인사를 보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축전 하나를 받은 이재명이다라는 말이죠. 한국의 새로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무언의 메시지는 분명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정상적인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재명 당선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개입 의혹이 있었다는 비공식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타가 뭘까? 반미 결정타는 저는 단연 김민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이 초대 국무총리로 김민석을 지명했습니다. 이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985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재직 중에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법적 처벌은 뭘 받았냐?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입국컷되는 블랙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테러 수준의 반미 행동에 연루된 인물을 대한민국 2인자 자리에 앉힌 것, 이거 자체가 이 미국과 빠이빠이 하겠다. 그러니까 외교적 결별 선언으로 읽혀진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이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와도 적용되는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관세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조율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반미, 대놓고 반미, 배째라 반미를 한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 대가는 주한미군 철수죠.
단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예고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4,500명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한 개 연대를 순환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전력을 짜는 데 있어서 엑기스 부대를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전권을 뭐 한국에게 주겠다라는 건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을 시에 우크라이나처럼 무기는 지원하겠다, 마음껏. 그런데 직접적인 참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동 개입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는 자동 개입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죠. 북한이 푸틴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동맹 계약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이 전쟁이 났을 시에 자동 개입. 그게 가장 큰 무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를 한다. 대단히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자국 이익 우선입니다. 이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고 돈 안 되는 짓은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가지는 그 상징적인 경찰 국가 다 깨트리겠다. 뭐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우리 돈 써가면서 왜 그런 짓을 해? 니들의 안보는 니들이 지켜야지 왜 우리에게 기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이 트럼프에게는 지금의 한국 상황이 so thank you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 보수 언론과 싱크탱크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 전환을 두고 한미동맹 붕괴의 신호탄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필리핀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군 철수에 참혹한 대가를 견뎠던 이 필리핀은 어땠냐? 1986년입니다. 코라손 아퀴노 정부가 반미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국민들을 선동했죠. 그래서 이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1992년에 클락 공군기지와 수빅 해군기지 등 미군이 완벽히 철수했죠. 당시에 필리핀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주권 회복을 했다라고 막 에헤라디아 했는데 그 이후로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됐죠. 왜냐? 불안정한 곳에 투자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중국의 이 야금야금 전략 들어왔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 거세지면서 인공섬을 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바다다라고 하면서 필리핀 해역을 침략하기 시작했죠. 2012년에 스카보로섬 분쟁에서 이 필리핀은 미국의 직접 개입을 기대했지만 동맹이 느슨해진 관계로 미국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죠. 국제재판에 제소했지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재판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권고 정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기본 사회적인 질서조차 갖추지 않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권고를 당연히 무시하겠죠. 아직까지 남중국해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2014년이죠. 이 미국과 필리핀이 강화된 방위 협력 협정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미군이 필리핀의 점진적 재주둔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커질수록 미국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필리핀은 빌고 빌어가지고 미군의 주둔을 안착화시켰습니다. 한 번 떠난 미군을 다시 부르는데 필리핀은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필리핀 국민이 치렀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이 짝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한미군이 없는 대한민국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역사를 공부하라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동시에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종전국이 아닙니다. 휴전국입니다. 전쟁이 잠시 오랫동안 쉬고 있을 뿐 북한은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기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간첩들이 설쳐되고 있다라고도 하죠. 자, 주한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은 어떨까? 여성 징집이 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뒤에 발생할 군사 공백 때문이죠. 현재 대한민국 병력 자원이 심각한 인구 절벽에 봉착해 있습니다. 매년 징집이 가능한 남성의 인구수가 23만 명 정도로 급감했고요. 현역 유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한미군 2만 8천 명 규모가 빠진다라고 하면 군사적 억지력이 무너지고 연합작전체계는 붕괴가 됩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 빠졌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남성을 2만 8천 명을 채운다? 그게 아니죠. 미군의 전력은 대한민국 전력의 5배에서 10배. 그러니까 2만 8천 명이 빠지면 10만 명의 군사를 대체해야지만 심각한 공백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유일한 선택지는 여성 징집제다라는 거죠. 의료, 행정, 통신, 보급 등 후방 병과는 물론이고요. 군의관, 간호장교 등 여성 병력으로 대체돼야지만 작전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 의무대 이탈, 이거는 한국군의 치명적인 의료 공백을 유발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군의관 부족으로 국가 재난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되겠죠. 이재명을 찍은 여성들은 책임의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의 여성 지지율은 49.1%, 특히 2030 여성들의 지지율은 60%를 상회했습니다. SNS에서는 왜 여성이 총을 들어야 되나, 우리가 왜 군대를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안보 공백을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국가 생존 앞에서는 성별이 아니라 기여와 책임이 우선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해서 여성 징병제를 실시했듯 대한민국도 그 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현실화되면요, 남성만의 징병제가 아니라 여성도 총을 드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공포의 현실일까? 당신들의 손이다 라는 거죠. 자, 국제적 왕따가 된 이재명, 아직까지도 축전은 중국뿐입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낸 G7 국가는 단 하나, 중국 시진핑 뿐이죠. 일본은 주적 운운하면서 배제했고요. 나머지 G7 국가들은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일본은 말이죠, 이재명의 정권이 들어서서 미국과 소원해지는 부분을 나름 즐기고 있지 않을까? 왜?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이 연대로 동북아, 그러니까 대만까지 이 상황을 지켜왔는데, 이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대로 오려져서 이 중국과 북한의 똥꼬에 줄 서는 이렇게 꼬봉이 된 한국을 제끼고 나면 이 일본과 미국이 이 대만 해협까지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고해지겠죠. 국제사회는 말이죠, 이재명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반미 독재 정권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아직까지도 이재명 당선에 대한 그 관련된 공식 입장이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완벽히 무시한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미국 대신에 중국과 손을 잡고 북한과 다시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반미 성향의 총리를 앞세우는 순간 국제사회는 한국을 자유진영에서 밀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외교는 생존이죠.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외교 협력 체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선이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말이죠, 그 생명선을 자의적으로 끊는 순간 대한민국은 고립됩니다. 국방은 붕괴됩니다. 젊은 여성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들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를 방기한 투표의 대가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보수 정당과 애국 시민들은 지금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다시 구축해야 됩니다. 한미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정치 외교선을 시작해야 됩니다. 조용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어렵게 이룬 대한민국의 번영, 이재명 하나 때문에 이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선택은 끝났고 책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책임을 오롯이 안는 건 국민들의 몫이다라는 거죠. 한미동맹 가치를 재확인하는 정치 외교선 반드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보수 정당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당권 따먹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라는 말이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대단한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민 TV였습니다.